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에 이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관련돼 가지고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인하를 해야 된다는 파와 반대하는 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하는 파는 보통 이제 수요자층들이겠죠. 부동산을 이용하는 수요자층들이 아마 이제 인하를 좀 원하는 걸 거고, 반대파는 당연히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많이 반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인하하는 파들의 지금 말들을 보면은 중개 수수료 너무 비싸다. 2021년 7월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2억인데, 한 건 거래를 하면은 매도인, 매수인에게 각각 1,000만 원 정도 받으면은 총 2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제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인 12억짜리를 매도를 하나를 하면은 2천만 원이라는 수수료를 받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보통 이제 뭐 직장인들 평균 월급 연봉 같은 게 뭐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1년에 2개 정도만 계약 체결해도 연봉을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무 비싸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나라에서 막 이런 이제 뭐 분석들도 한번 해봤습니다. 2021년 기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11만 7,738명으로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폐업하는 공인중개사는 반대로 사상 최저라고 합니다. 즉, 이 뜻은 수입이 괜찮으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부동산을 이제 오픈하시는 분들이 많고, 반대로 오픈은 많은데 폐업률이 적다는 것은 수입이 많다는 뜻이겠죠. 이런 통계 수치로만 봐서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신도시나 대단지 상가 이런 데 같은 데 보면은 보통 이제 빈 상가들이 많은데 그 빈 상가들 중에서 이제 들어온 것들은 다 이제 부동산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예측을 해보자면은 다른 상가들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못 들어오는데 부동산은 그래도 할만하니까 다 들어오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파인 이제 공인중개사들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현장 답사들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 체결하는 서류 작성 외에도 이 현장 답사에 우리가 할애하는 시간이 업무 시간의 약 65%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도자가 안 보이는 그 뒷 이야기들이 많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뒤에서 일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집 한 채를 한 18번 정도를 평균적으로 보여줘야 한 건이 거래가 성사된다고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부동산 수수료가 비싼 건 맞는데, 막 시세가 오르고 있다 보니 이제 매물도 잠기고 매수 수요가 없어가지고 거래는 많이 이루어지진 않는다. 비싼 건 맞다. 대신 하나 체결하는데 수수료가 많이 받기도 하지만 체결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11만 명의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들 중에 60%는 연수입 4,800만 원 이하인 간이가세자다. 즉,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서울이나 아니면 강남 쪽 아니면은 뭐 좋은 신도시 쪽에서 아파트 거래 계약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 중에서 계약이 많이 안 나온 사람들도 있기도 하다. 모두가 다 잘 버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실 등 운영비를 제외하면은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수준인 공인중개사가 50%가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장이 이렇게 서로 다른 이유, 반대파와 인하파 이야기가 다른 이유는 제가 이제 소비자이기도 하고 공인중개사이기도 하면서 이 입장들을 서로를 한번 이해를 해봤는데, 매도자는 본인이 받는 서비스에 비해서 과한 중개수를 지불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는 맞아요. 네, 이거는 왜냐면 1,000만 원, 내가 아파트 계약을 하나 집을 보고 계약을 했는데 뭐 부동산에서 뭐 이렇게 크게 해주는 것도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1,000만 원이라는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과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 중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이 매수자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 매물 하나를 매칭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과 비용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뭐 시간과 비용이 이제 투자가 되는지 그냥 예로 한번, 장난이긴 하지만 뭐 실제로 이러기도 하고 더 심하기도 하고 더 적기도 하는데 한번 재미삼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A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매수자에게 약 2천만 원이라는 수수료를 받는데, 이 비용이 과연 적은지 많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어떤 이제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옵니다. 첫 번째 손님이 7월 9일 날 집으로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집을 안내해주고 다른 매물도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사무실에 돌아와서 약 1시간 정도 상담을 해준 다음에 또 다른 집도 보여드리고 근데 보여드렸더니 생각 후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틀 뒤에 뭐 생각 좀 해보셨냐고 하니까 부모님이랑 다시 한번 방문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이틀 뒤인 7월 11일 날 부모님이랑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다시 보여드리고 또 부모님 역시도 뭐 더 다른 집도 없냐고 해가지고 또 다른 집을 또 보여드리고 네 생각한 것보다 좀 비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생각 후 다시 연락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틀 후에 이분이 이제 뭐 결혼을 하실 분인가 봐요. 그래서 예비 와이프랑 다시 왔는데 집도 다시 보여드리고 예비 와이프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판매하는 매도자가 금액을 올려서 계약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손님 약 한 3일에서 5일 정도 시간을 할애했는데 계약이 진행돼가지고 뭐 돈은 전혀 받지 못했죠. 그리고 두 번째 손님 7월 9일 날 또 같은 날 왔습니다. 이 손님 집 보여드리고 계약 진행을 원해가지고 매도인과 가격 협상을 했더니 가격 협상이 돼가지고 계약을 진행을 하려고 이제 매도자에게 뭐 계좌번호랑 뭐 이런 내용들 특약사항들 다 정했더니 매수자가 잠시 화장실 간다고 해서 뭐 화장실을 안내해줬더니 매수자가 안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수 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세 번째 손님 7월 11일 날 집을 보러 왔습니다. 집 보여드리고 다른 매물도 또 역시 보여드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매물 한 4개 정도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다음날 약속을 잡았죠. 그래서 다음 약속을 잡을 때 제 매물은 다 보여줬기 때문에 공동중개라도 매물을 보여드릴 거라 생각을 해서 다른 부동산에 막 다 전화를 해요. 이러이러한 매물 있냐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몇 개를 더 보여드렸더니 또 생각 후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합니다. 또 3일 뒤에 오셔가지고 저번에 봤던 매물이 괜찮은 매물인 것 같아서 계약을 진행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공동중개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타 부동산에 전화를 했더니 이미 계약한 매물이라고 해가지고 세 번째 손님 역시 제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계약 체결이 안 돼서 돈을 못 벌었습니다. 네 번째 손님 7월 19일 날 집을 보러 왔습니다. 집을 보여드리고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드디어 계약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3일 후 매매 여기 하려고 했던 단지가 아파트 시세가 급작스럽게 오르자 매도자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100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계약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손님이 왔습니다. 7월 23일 집 보러 온다고 해서 집을 보여드리고 집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옆 단지 그러니까 요 A 아파트가 아닌 예를 들어 A 아파트가 롯데 아파트라고 하면은 롯데가 아닌 또 뭐 두산 이부 뭐 이런 데를 또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다른 손님이 겹쳐가지고 내가 못 보여드리고 두산 이부에 있는 부동산 잘 모르는 부동산이지만 손님을 좀 잘 좀 부탁드린다고 해서 보냈더니 이 두산 리브에 있는 부동산이 자기가 손님을 싹 빼가지고 계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게 배신을 당해 지금 7월 9일부터 23일까지 지금 손님들은 계속 집을 보였지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나는 지금 시간과 노력, 비용 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은 0원입니다. 일은 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섯 번째 손님이 드디어 또 왔습니다. 7월 25일 집을 보러 왔고, 집을 보여드리고, 집을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계약금 입금하고, 뭐, 매도인, 매수자가 원하는 특약까지 다 협의를 해가지고 계약을 진행했지만, 대출이 안 돼서 파기가 돼가지고, 또다시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손님들이 7번, 8번, 9번, 11, 12, 13, 14, 무수히 많은 손님을 보여주다가 드디어 15번째 손님 끝에 8월 2일 날 집을 보러 오고 집 보여드리고 마음에 들어서 계약 체결해가지고 잔금까지 완료해서 드디어 수수료를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2천만 원이 큰 수수료긴 하지만 이거 외에도 뭐 월세나 전세, 뭐 수술 30만 원, 50만 원짜리도 이렇게 수많은 이 공정들을 걸쳐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기를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하나의 계약을 시키기 위해서 수십 명을 만나기도 하지만 한 번의 계약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이제 중개수수가 왜 비싸냐라는 핑계를 좀 대자고 하면은 이 매수자에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안 보이는 시간과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됩니다. 중개수수료가 비싼 이유는 마지막 15번째 손님이
이 1번부터 이 14번 손님의 그 투자한 공인중개사가 투자한 시간과 비용을 이 마지막 15번째 손님이 다 그냥 지불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첫 번째에서 14번째 손님의 중개수수료까지 다 포함된 수수료가 이 14번째 계약 체결한 사람의 중개수수료인 겁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모든 거래 금액 중개수수료가 인하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러한 많은 노력이 드는데 30만 원, 50만 원 하나 계약을 체결한다고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손님들의 있는 비용까지 이 3, 40만 원에 다 포함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그러한 낮은 중개 수수료까지 인하될 것은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6억이 넘는 중개 수수료는 하나의 계약을 체결했을 때 못해도 뭐 한 몇백에서 몇천만 원 정도 중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중개 수수료는 개편이 될 필요가 제 생각에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중개 서비스 및 중개 보수 개선 방안을 제가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만 중개 보수를 지불하다 보니까 계약 체결 전 운영 비용 및 보수 계약을 보수, 운영 비용 및 보수를 계약 체결하는 사람의 모든 비용이 부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개 보수를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외에 뭐 임장으로 하러 온 1번부터 14번째 손님들이 있었잖아요. 상담하고 임장 하러 오신 손님들에게 뭐 중개 수수료까지는 아니지만 상담 비용을 뭐 일부분 받고 중개 수수료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 계약 체결한 사람이 이 1번부터 14번째 손님까지의 중개 수수료를 다 모두 안아가지고 다 비싸게 지불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 유무 상관없이 상담 및 임장하는데 약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이러한 비용을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서비스라는 명목 하에 이거는 이제 제가 예를 들은 금액인데 한 3만 원 정도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중개 보수를 지금 현행보다 50% 낮은 금액을 지불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공인중개사도 상담 및 임장 활동을 통해서 수입이 생김으로써 중개 수수료를 좀 줄어들어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임장활동 중개 서비스라는 비용이 생기다 보면은 많은 손님들이 아무 부동산이나 무분별하게 아무 부동산 가가지고 이제 중개 서비스를 받지 않고 이제 평이 좋은 좀 어느 정도 실력 수준이 높은 부동산에 가서 중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행히 중개 서비스나 질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실력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수요자가 중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에 실력 없거나 불친절한 부동산을 이제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인중개사들끼리 이제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전문적인 이제 공부도 따로 해가지고 차별화된 중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실력들이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중개 수수료가 최근 들어서 집값이 많이 비싸지고 있으면서 중개 수수료도 역시 비싸지고 있어서 중개 수수료 너무 비싸다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많고 지금 공인중개사와 이것을 이용하는 소비자 간의 갈등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러한 개선 방안을 내봤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 개선 방안이 어떤지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고 서로 토론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중개 서비스와 중개 보수를 우리나라의 중개 보수와 중개 서비스에 대해서 향상 그리고 협의를 위해서 이런 대화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